안녕하세요. 정원입니다. PHP 중국 강의를 드디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더위들 잘 이겨내고 계세요? 더울 때는 집에서 에어컨 바람 쐬시는 게 가장 좋을 듯 합니다. 이번 중국 강좌 많이들 기다리셨죠? 여러분들이 기다린 만큼 알찬 정보 많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 중간중간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 사이트나 제 블로그에 문의 남겨주시면 시간 나는 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 기초 강의 때 PHP 및 아파치 버전에 대해서 미처 언급을 못했죠. 그리하여 몇몇 분들이 버전 호환성이 맞지 않아 많은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APM 셋업 7을 설치하시면 기본적으로 PHP 5.2와 아파치 2.2 버전이 설치가 됩니다. 버전을 마음대로 변경하시거나 APM 셋업 7이 아닌 다른 버전을 설치하시면 저와 버전이 맞지 않아 PHP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PHP 5.2부터 PHP 5.5 버전까지는 호환성이 가능하며 PHP 4버전, 6버전, 7버전은 많이 틀려오니 꼭 이 부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중국 강의를 앞서 여러분이 원하는 웹사이트를 먼저 구상하셔야 하며 그 후 홈페이지 설계를 하셔야 합니다. PHP 버전, 모바일 버전, 관리자 모드까지 설계하시고 포토샵에서 디자인을 생성하시는 게 사이트 만드시는데 가장 유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수정 과정이 많아지고 진도가 굉장히 더딜 수 있습니다. 웹 프로그래머라 하면 프로그램을 생성하는 일을 하죠. 디자인은 포토샵이나 기타 디자인 툴에서 디자인을 하여 코딩까지 하는 일을 웹 디자이너라고 합니다. 그럼 웹마스터는 웹 프로그램과 디자인을 모두 마스터해야 하며 웹사이트를 완벽하게 만들 수 있어야 웹마스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다면 이 모든 걸 다 배우셔야 합니다. 저는 HTML, CSS, 자바, 포토샵은 여기서 가르쳐드리지 않습니다. 저도 전문 분야가 아니며 조금씩 모두 독학으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독학으로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실습을 해가면서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실 강의는 전에 기초 강의에서 배웠던 걸 운영해서 좀 더 강도가 높은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PHP 버전을 모르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럴 경우 도큐멘트 루트 디렉터리에 들어가서 PHP 빈 파일이나 PHP 아무 파일에다가 PHP info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세미콜론 이란 함수를 넣으시면 됩니다. PHP 문을 먼저 선언해 줘야겠죠. 이렇게 작성을 하고 시행을 하시면 PHP 버전 및 아파치 각종 PHP 환경 설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PC 우측 하단에 APM 셋업 모니터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APM 셋업 7이 설치되지 않으셨다면 저의 강좌 중 PHP 기초 1강, 2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기초 강좌에서 교육했던 내용을 모두 지우고 새롭게 강의할 겁니다. 여러분도 기초 강의에서 했던 내용들은 다 지우시고 저와 같은 환경에서 교육을 진행하심이 나을 듯 합니다. 우측 하단에 모니터 보기, 아파치 2 정상 작동 중, MySQL 5 정상 작동 중이라고 나오면 서버가 실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PC 우측 하단에 APM 셋업 아이콘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내 홈페이지 클릭하시면은 메인 브라우저가 뜹니다. 전에 교육했던 내용을 모두 지웠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럼 다시 MySQL 관리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전에 계정을 모두 다 지웠기 때문에 새로운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자, 사용자명을 테스트로 만들었고요. 암호 123456 로그인이 됐고요. 보시면 테스트라는 계정에 테이블이 하나도 없죠? 테이블 앞으로 다시 만들어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서버에 연결할 도큐먼트 루트 디렉토리를 만들어 볼까요? 도큐먼트 루트는 제 PC의 D 드라이브, apm 셋업, 여기 보시면은 홈이라는 디렉터리가 홈페이지 내용물을 담을 수 있는 곳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전에 기초 강의에서 모두 설명한 부분이니 잘 모르시는 분들은 기초 강좌를 참고해 주세요. 제가 홈페이지 샘플을 이렇게 만들어 보았는데요. 여성 의류 판매 쇼핑몰입니다. 여기 프리샵 사이트를 토대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도큐먼트 루트 홈 디렉토리에서 홈페이지에 필요한 폴더 및 파일을 만들어 볼 건데요. 여기 index php 파일이 홈페이지 메인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어드민이라는 폴더를 생성합니다. 어드민 폴더에서는 의류 판매 사이트니까 거래 내역과 회원 정보, 게시판 정보 등 여러 가지를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멤버라는 폴더를 생성할게요. 멤버는 회원 가입, 장바구니, 회원 정보, 나의 거래 내역 등등 회원 자신의 모든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곳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BOARD 보드, 이 폴더는 상품 게시판이나 문의 게시판, 코멘트 등 다양한 게시판을 생성할 거고요. MOBILE 모바일, 이 폴더는 모바일 웹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 폴더 안에 모바일 환경에 맞는 홈페이지를 하나 더 만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은 info, 이 폴더는 회사 소개를 담을 수 있는 폴더고요. 그리고 live, 이 폴더는 MySQL DB 정보를 넣는 곳으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기초 강의 때 게시판 에디터 기능인 스마트 에디터를 강좌한 적이 있습니다. 스마트 에디터 폴더를 여기에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에디터를 모르시면은 기초 강의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판매를 할 수 있는 사이트니까 결제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네. 이니시스에 이니페이라는 폴더를 생성을 했죠. 이 폴더 안에는 상품 결제 프로그램들이 들어있습니다. 자, 폴더는 여기까지 다 만들었고요. 하나 더. 메인 이미지에 들어갈 이미지라는 폴더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이 폴더는 메인 이미지나 아이콘 등을 넣을 수 있는 폴더고요. 네, 지금부터는 PHP 파일을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맨 먼저 MySQL DB 정보를 넣을 수 있는 live라는 폴더 안에서 PHP 파일에다가 DB 정보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HP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툴을 여시고, 자, 그럼 새 파일을 만듭니다. PHP 파일을 만들어야 되니까 PHP를 선택하시고 확인. 자, 여기는 MySQL DB 정보를 작성을 합니다. 기초 강의 때 이 부분 다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자신의 환경에 맞게 호스트 네임 적고 DB 네임, DB 유저, 자, DB 비밀번호까지 작성을 해야 합니다. 이 블록 부분을 잘못 작성하면은 MySQL DB에 연결하지 않습니다. 이리 하고 저장을 눌러보겠습니다. 저장은 apm 셋업, 홈 디렉토리 안에 live, 여기에 파일명을 db user.php 파일로 저장하겠습니다. 인코딩은 utf8로 하고 저장. 그럼 live란 폴더 안에 db user php 파일이 저장이 됐습니다. 그럼 db에 연결하는 커넥트 파일을 만들어 볼 건데요. 다시 새 파일을 만들어 봅니다. 자, PHP 파일로 만들어야죠.
네, 이것도 기초 강의에서 배웠습니다. 세션 스타트는 나중에 회원 아이디 정보를 세션에 저장하여 로그인 정보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세션 스타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 헤더 함수 들어가고 컨텐츠 타입, 텍스트 및 HTML, charset, UTF-8 그 다음에 펑션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db, i라는 매개 변수를 만들었죠. 그리고 include를 이용해서 아까 만들었던 db user php 파일을 호출합니다. 이 아래는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는 SQL 문이죠. MySQL connect, hostname, db user, db password 이 부분을 방금 db user php 파일에 여기 변수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MySQL select db, dbname 그리고 반드시 connect란 변수를 이 안에 넣어줘야겠죠. 이렇게 하시면은 데이터베이스에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return이라는 함수를 넣어서 connect를 return 시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만일에 데이터베이스에 연결이 실패하였다면 if 조건문을 이용해서 만약에 connect connect가 없다면 연결이 안 되었다면 die 연결에 실패하였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고요. MySQL error 네, 이렇게 하면은 연결에 실패하면은 연결에 실패하였다고 메시지가 나오고 연결 실패한 부분에 에러 메시지들이 영문으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홈 디렉토리 최상위에다가 connect db php 파일명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인코딩 UTF-8 저장. 홈 디렉토리에서 메인 페이지인 index php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지우고 이 아래다가 HTML을 추가하겠습니다. 여기 메타 소스 보시면은 콘텐츠를 텍스트 및 HTML이 되어 있고요. 이 charset, 언어셋을 UTF-8로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보시면은 링크라고 보이죠? rel shortcut icon 이게 뭐냐면은 브라우저 상단이나 바로가기를 할 때 자신만의 홈페이지 아이콘 여기 보시면은 파비콘 m.ico라는 확장자를 사용하시면은 자신만의 홈페이지 아이콘이 생깁니다. 나중에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아이콘을 여기 이미지라는 폴더 안에다가 이렇게 홈페이지 아이콘을 넣어놨습니다. 자, 다시 파일을 보시면은 자, 여기 인덱스 파일에다가 메인을 직접 설계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파일에 메인을 코딩해서 불러오는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을 호출하는 함수가 include main.php 이렇게 main.php 파일을 불러와 사용할 겁니다. 일단 저장 누르시고 그럼 main.php 파일을 지금 바로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 파일과 같이 소스를 붙여놓고 요 바디 사이에다가 메인 페이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장 버튼 누르시고 자, 파일 이름을 main.php 인코딩을 UTF-8 저장.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헤더가 main php 파일에도 있고 이 인덱스 파일에도 헤더가 있습니다. 이렇게 헤더가 두 개가 들어갈 경우 에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덱스 파일에다가 충돌을 막기 위해서
ob start 네, 함수를 넣으면은 에러가 뜨지 않습니다. 네, 전 기초 강의 때 ob start의 기능을 배워봤죠. ob start 출력 버퍼링 함수입니다. 저장시키고 다시 메인 php 파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 헤더 사이에다가 connect db 파일을 호출할 겁니다. include connect db.php 자, 맥의 변수 이름이 db conn 네, 이렇게 되죠. 자, 이걸 변수로 connect라는 변수로 넣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은 main php 파일에 데이터베이스가 연결이 됩니다. 자, 저장. 이제 메인을 디자인할 건데요. 페이지 코딩 작업하실 때 디자인 사이즈를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옛날에는 가로 사이즈를 1024 사이즈를 많이 썼는데 지금은 1280 픽셀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물론 개발자나 주문자에 따라 사이즈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뭐 딱히 정해지는 사이즈가 없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요즘은 PC 사용자가 대부분 1280 픽셀 이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280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디 사이에다가 이렇게 소스를 넣습니다. 메인 상단에 마이 페이지 장바구니 마이 쇼핑 정보 그 다음에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회원 가입하기 아이디와 비밀번호 찾기가 뜰 거고요. 바로 옆에 로그인 박스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로그인이 되었다면은 로그인 프로필 박스가 보일 겁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이렇게 회원 가입을 만들려면 DB에 회원 가입 테이블을 생성해야 할 거고 페이지에 회원 가입 폼을 이용하여 DB에 회원 가입 정보를 전송해야겠죠. 그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장시키고 메인이 어떻게 변했나 한번 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오류도 뜨고 디자인도 엉망으로 보이죠? 나중에 차근차근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회원 가입 테이블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을 만들 때는 SQL 문을 이용해서 직접 생성하거나 PHP by admin에 들어가서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PHP by admin에서 테이블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멤버란 테이블을 생성했습니다. 컬럼이 꽤 많죠? 제가 저번에 만들어 놨던 걸 파일로 불러와서 바로 올렸습니다. 필요 없는 것은 지울까요? 테이블 생성은 기초 강의 때 모두 배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을 거고요. 바로 회원 가입 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에서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듭니다. 샘플로 만들어 놨던 HTML 소스를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상단 카테고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없으니까 주석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주석 처리하고 자, 아래 쭉 내려보시면은 자, 여러분들 회원 가입할 때 이용 약관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개인정보 수집 방침 네, 이런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대부분 회원 가입하실 때 이용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방침을 읽지도 않으시고 체크만 하시고 가입하신 분 계시는데 이왕이면은 읽고 가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저희도 이용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을 만들어 볼 건데요. 직접 만들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샘플 홈페이지에 있는 걸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두 개 파일을 만들어야죠. 자, 일단 홈 디렉토리에 가서 멤버라는 폴더 안에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약관이라는 파일을 붙여넣기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태그는 지우고, 자, 그럼 여기서부터 폼 태그가 시작되는데요. 자, 폼 액션 join post로 값이 넘어가고요. name을 폼 1로 이름을 만들었고, 메소드 포스트 방식으로 값을 전송합니다. 이 약관을 동의한다면은 동의한다고 체크를 해주고, 체크를 안하면은 회원가입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이죠. 약관을 체크하면 value 값이 체크 OK라는 값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ID 입력란인데요. 자신이 아이디를 사용하려고 보니까 다른 사람이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아이디 중복 체크가 필요하죠? 자, 이 중복 검사는 onClick에서 자바스크립트 값을 이용합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위로 올려서 여기 헤더 안에 자바스크립트를 넣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것도 복사해서 붙여 넣습니다. 아이디 입력란. 자, 아이디를 입력하지 않았다면 아이디를 입력해야 한다고 나오고, 입력이 되어 있다면은 아이디 중복 검사하는 이벤트 창이 작게 나타납니다. 그럼 아이디 체크, 아이디 중복 검사하는 페이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페이지의 내용이 날아가면 안 되니까 저장부터 하겠습니다. 저장 버튼 누르시고 멤버라는 폴더 안에다가 파일명을 join.php 인코딩 UTF-8 저장. 그럼 아이디 중복 검사를 만들어 볼 건데요. 그 전에 여기 자바스크립트 다시 보시면은 폼 1에 유저 아이디 값을 자바스크립트로 전달합니다. 그러면은 아이디 체크 php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 파일 하나 만드시고 php 문 선언하시고 ob start 이 아래다는 html 태그를 넣겠습니다. 그 다음 body와 body 사이에 자, db connect를 연결해 봐야죠. include connect db.php 이렇게 db connect를 호출하고 connect라는 변수 안에 매개 변수를 불러와야죠. db connect 이러면은 db connect에 연결이 됩니다. 잠깐 홈 디렉토리에 보시면은 여기 connect db 맞는 거 있죠? 이걸 복사시켜서 멤버라는 디렉토리 안에다가 붙여넣기 합니다. 그래서 다시 connect라는 db를 실행시켜서 여기 live 디렉토리 안에 db user php 요 파일 위치를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죠. 그 다음에 저장을 합니다. 다시 id 체크하는 파일로 돌아가서 이제 테이블에 연결해 볼 건데요. 회원 아이디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멤버라는 테이블 안에서 회원 아이디를 검색해야죠. 그러면 SQL 문을 작성해야 합니다. select 별표 from member where 조건문을 user id가 user id인 거 그리고 요것을 변수에 넣어야죠. 변수명을 쿼리랍니다. 그 다음에 아래는 MySQL 쿼리
자, 위에 변수명을 여기다 놓고요. 쿼리. 그 다음에 반드시 커넥트. 네, 이것도 변수에 넣어야죠. 이것은 result라는 변수에 넣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MySQL 패치 array 위에 result를 놓고 앞에다 데이터라는 변수에 넣습니다. 아,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로 유저 아이디를 보내죠. 그러면은 유저 아이디를 받기 위해서는 get user id 앞에다는 user id 이런 식으로 값을 넘겨받아야죠. 자, 그러면은 조건문을 줘서 만약에 데이터에 유저 아이디가 없다면, 없다면이죠. 사용 가능한 아이디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유저 아이디는 굵은 글자로 나타나게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스트롱이라는 태그를 넣어서 글씨를 굵게 하겠습니다. 스트롱 찾고, 자, 회원 가입 페이지에서 유저 아이디 값을 보냅니다. 만약에 유저 아이디 값이 같은 게 있으면은 데이터 유저 아이디 값이 중복된 유저 아이디가 있으면은 데이터 유저 아이디로 나타나죠. 네, 그리고 사용이 가능한 아이디일 경우에 내가 보냈던 아이디 값, 데이터 유저 아이디가 아닌 그냥 유저 아이디 값이 111이라는 아이디는 사용 가능한 아이디입니다. 네,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ELESIF 데이터에 유저 아이디가 있으면 네,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할 건데요. 유저 아이디가 중복이 된다면 아이디를 사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로 윈도우 얼렛에서 이 아이디는 이미 사용 중입니다. 확인을 누르면은 메시지 창이 닫힙니다. 네, 이제 다 완성이 되었고요. 저장을 하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멤버란 디렉토리 안에다 파일 이름을 idcheck.php 인코딩을 utf8로 저장을 합니다. 네, 그리고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네, join php 파일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html 위에다가 여기도 ob start 네, 이런 식으로 하고 저장을 해주세요. 네, 그럼 브라우저를 띄워서 보겠습니다. 브라우저가 띄워졌죠? 여기서 회원 가입을 들어가서 밑에 쭉 내려서 자, 아이디 입력란이 있죠? 여기에서 AAA라는 아이디를 놓고 중복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중복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작은 메시지 창이 뜹니다. AAA는 사용 가능한 아이디입니다. 네, 그런데 확인 버튼을 안 눌러네요. 그럼 다시 파일에 가서 아이디 사용하기라는 버튼이 있어야겠죠? 그럼 여기 이런 식으로 할까요? 이런 식으로 인풋 박스를 만들어서 타입을 버튼 형식으로 하고 네, 아이디 사용하기를 클릭하시면은 네, 창이 자동으로 닫히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장 누르시고 다시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아이디 사용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창이 닫힙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임의대로 111이라는 아이디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데이터베이스에 보면은 네, 유저 아이디가 1111이라는 아이디가 있죠. 자, 아이디를 1111 하고 중복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111은 이미 사용 중인 아이디입니다. 네,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리하여 아이디 중복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덥죠? 날씨가 덥다고 짜증만 내지 마시고 시원한 음료나 과일로 더위를 식혀보세요. 2016년 7월 20일 PHP 중국 1강 여기서 마치겠고 다음 2강 때 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바이바이.